그대는 혹시 이런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문득 어제까지 분명히 손에 쥐고 있던 것이 오늘은 자연스레 사라져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말입니다. 몸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 익숙하던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 끝내 떠오르지 않는 경험,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조용히 불안해지는 시간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묻습니다. 왜 그것이 이렇게까지 두려운가? 왜 놓아주지 못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나는 오래전 인간의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굶주림과 병, 이별과 죽음보다도 더 깊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늙음은 자연의 흐름이건만 인간은 그 흐름 앞에서 자꾸만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예전 같지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대여, 묻고 싶습니다. 흐르는 강물에게 왜 흘러가느냐고 묻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피어났던 꽃에게 왜 지느냐고 따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사라짐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사라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을 붙잡으려다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늙음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다만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도록 곁에 앉아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대가 만약 요즘 들어 마음이 자주 조급해지고 이유 없는 허전함이 찾아온다면 이 이야기는 이미 그대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무엇을 잃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것은 붙잡아야만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대가 느끼는 괴로움은 늙음 그 자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수많은 수행의 밤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의 일이나 그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들어낸 굴레입니다. 사람은 늙음을 하나의 사건처럼 여기며 말합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와 삶을 빼앗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늙음은 갑작스러운 방문자가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함께 걸어온 동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어느 지점에서부터 그것을 적으로 삼습니다. 어제보다 느려진 걸음, 예전보다 짧아진 숨, 쉽게 피로해지는 몸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바로 이 생각이 괴로움의 문을 엽니다. 늙음이 아니라 늙음을 판단하는 생각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언제부터 변하지 않아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해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뜨는 듯 보이나 결코 같은 빛이 아니며 계절은 되돌아오는 듯 보이나 단 한 번도 같은 모습으로 머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인간만은 자신에게만 변하지 말라는 요구를 들이대는 것입니까? 늙음을 생각할 때 사람은 미래를 먼저 떠올립니다. 더 약해질 몸, 더 줄어들 시간, 언젠가 맞이할 끝을 미리 불러와 현재에 앉혀둡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앞에서 지금의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만들어낸 괴로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몸은 아직 여기 있는데 마음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 두려움 속에 서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몸에 있지 않고 생각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몸은 그저 변할 뿐입니다. 아프면 아프고 늙으면 늙을 뿐 거기에 의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나는 부족해졌다. 이 말들이 쌓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대여, 늙음을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람을 손으로 막으려는 일과 같습니다. 다만 늙어간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그 순간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저 알아차려 보십시오. 생각은 생각으로서 머물 뿐 그대 그 자체는 아닙니다. 늙음은 적이 아닙니다. 그대가 평생 믿어왔던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잠시 흔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흔들림 속에 새로운 평온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변해가는 몸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고요한 알아차림에 대해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사람은 종종 마음까지 함께 무너진다고 느낍니다. 손끝의 힘이 약해지고 무릎이 먼저 반응하며 하루의 끝이 점점 빨리 찾아오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대여, 정말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기능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는 그대의 시선입니까? 나는 수행의 자리에서 오래도록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고 통증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몸은 언제나 변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리는 늘 고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몸이 젊을 때에도 그 자리는 있었고 몸이 늙어갈 때에도 그 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몸의 소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그 소리를 자기 자신이라 착각할 뿐입니다. 그대가 피로를 느낄 때 그 피로를 알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기억이 흐릿해졌음을 깨달을 때 그 흐릿함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모든 것이 함께 늙고 사라진다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이 고요한 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몸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아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늙음은 더 이상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종종 말합니다. 예전에는 더 잘 느꼈고 더 많이 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은 분명히 오가고 있으며 발바닥에는 여전히 땅의 감촉이 닿아 있습니다. 귀에는 소리가 스치고 가슴 어딘가에는 조용한 감정의 결이 일어납니다. 다만 예전과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지금의 감각을 하찮게 여길 뿐입니다. 알아차림은 줄어들지 않았으나 관심이 멀어졌을 뿐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애써 젊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거나 더 또렷해지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느껴보시길 권할 뿐입니다. 숨이 짧아졌다면 짧아진 숨을, 걸음이 느려졌다면 느려진 걸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십시오. 거기에는 실패도 없고 비교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지금이 있을 뿐입니다. 알아차림은 언제나 지금에 머뭅니다. 과거로 늙지 않고 미래로 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체감하는 순간 몸의 변화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관찰되는 현상이 되고 그대는 그 현상 곁에 앉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 기억이 흐려질 때의 마음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사라지는 기억 속에서 오히려 가벼워지는 마음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그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이 흐려진다는 말을 사람들은 유난히 두려워합니다.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 방금 하려던 말을 잊었을 때, 과거의 장면이 안개처럼 멀어질 때, 마음은 곧바로 불안으로 기울어집니다.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여, 기억이 그대를 전부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기억이 줄어든다고 해서 존재마저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까? 나는 많은 이들이 기억 속에서 자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나간 일들, 해냈던 것들, 견뎌왔던 시간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그것으로 자신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다 기억의 일부가 빠져나가면 마치 바닥이 꺼진 듯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기억이 없던 어린 시절에도 그대는 분명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은 짐과도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들고 가도 충분한 길인데 사람은 자꾸만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품에 안으려 합니다. 후회, 미련, 자랑, 억울함까지 모두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 짐이 조금씩 내려놓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상실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내려놓음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질수록 과거는 힘을 잃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날카로움을 덜고 이미 지나간 장면들은 현재를 붙잡지 못합니다. 마음은 자주 과거로 끌려가 괴로워했지만 기억이 옅어질수록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여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처럼 보일지라도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처음으로 현재를 살기 시작합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까? 기억이 아니라 감각으로 말입니다. 의자에 닿은 몸의 무게, 호흡이 가슴을 오르내리는 미묘한 움직임, 눈앞의 빛과 어둠. 이것들은 기억이 없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과거의 수가 줄어든다고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기억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떠오르지 않는다면 떠오르지 않도록 두십시오. 잊힌다면 잊히도록 허락하십시오. 물 위에 글자를 새기려는 노력은 물만 흐리게 할 뿐입니다. 기억은 붙잡을수록 괴로움이 되고 놓아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라짐을 막으려 애쓰지 않고 그 곁에 조용히 앉아보는 태도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저 함께 머무는 것만으로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고요한 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라짐이 다가올 때 사람은 본능처럼 몸을 움츠립니다. 막아보려 하고 외면하려 하며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합니다. 늙음도 약해짐도 잊힘도 그렇게 다뤄집니다. 그러나 그대여,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라짐을 밀어내느라 쓰는 그 힘이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나는 수행의 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은 대상이 아니라 태도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를 맞지 않으려 달아날수록 옷은 더 젖고 파도를 피하려 몸부림칠수록 물은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멈추어 서서 비를 맞을 때, 파도 위에 몸을 맡길 때 이상하게도 마음은 먼저 가라앉습니다. 사라짐 또한 그러합니다. 사라짐 옆에 앉아본다는 것은 체념을 뜻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거나 무너지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몸이 어제와 다르다는 사실,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 앞으로 더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인정 속에서 싸움은 끝납니다.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받아들이면 더 아프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 고통은 두 겹이 됩니다. 하나는 변화 그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으나 거부는 선택입니다.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한 채 두 번째 고통을 스스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대여, 사라짐이 느껴질 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호흡을 하나 느끼고 몸의 감각을 하나 알아차리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하나 바라보십시오. 두렵다, 불안하다, 아쉽다는 말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것들을 쫓아내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십시오. 사라짐은 여전히 거기 있지만 그대의 마음은 그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머물 속에서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라짐은 생각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적이 아니라 변화의 한 얼굴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붙잡지 않을 때 찾아오는 뜻밖의 자유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더 적게 가지면서도 더 가벼워지는 마음,
그 조용한 자유의 자리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붙잡는 법을 배우며 살아옵니다. 더 오래 유지하려 하고 더 많이 간직하려 하며 잃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건강도 기억도 익숙한 하루도 그렇게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대여, 붙잡는 손은 언제나 긴장되어 있고 긴장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놓지 못하는 한 고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수행 속에서 자주 손을 떠올렸습니다. 움켜쥔 손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듯 보이나 그 안은 늘 불안합니다. 언제 놓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펴진 손은 비어 있는 듯 보이나 이미 힘을 쓰지 않습니다. 자유는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고 더 적게 쥐는 데서 옵니다. 이것은 늙음 앞에서 특히 분명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제 남은 것이 점점 줄어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지켜야 할 역할과 기대가 많아 마음이 늘 바빴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많은 요구들이 하나둘 물러날 때 비로소 마음은 숨 쉴 자리를 얻습니다. 이 자리를 상실이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붙잡지 않겠다고 결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지, 기억의 흐려짐을 두려움으로 키우고 있는지,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알아차림은 손을 억지로 펴지 않습니다. 그저 힘을 빼게 만듭니다. 손에 힘이 빠지면 마음의 호흡도 깊어집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고 유지해야 할 모습도 흐려질 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앉게 됩니다. 이때 찾아오는 고요는 젊음이 줄 수 없던 종류의 평안입니다. 얻어서가 아니라 내려놓아서 생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줄어들수록 마음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된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시간도 늙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 뒤에도 끝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끝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그 자리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입니다. 몸도 기억도 하루의 길이도 그대가 자신이라 여겨왔던 많은 모습들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이상하리만큼 변하지 않는 자리에 닿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지나치지만 늘 거기 있었습니다. 그대가 어릴 때에도 젊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기쁠 때 기쁨을 알고 슬플 때 슬픔을 아는 그 자리입니다. 몸의 감각을 느끼고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조용한 알미입니다. 그것은 늙지 않고 약해지지 않으며 기억이 흐려진다고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을 설명할 때 몸과 기억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몸은 끊임없이 바뀌고 기억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평생 함께해온 자리입니다.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고 붙일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가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로 충분합니다. 이 자리에 닿으면 사라짐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사라질 것은 사라지고 남을 것은 남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대는 더 이상 흐름에 매달리지 않고 흐름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때 삶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깊어집니다. 오래 산 삶이 아니라 충분히 깨어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어떤 결론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증명할 것도 더 지켜낼 것도 없습니다.
사라짐 앞에서 초라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대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온 고요한 자리가 있으니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더라도 그 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있고 눈을 떠도 있습니다. 바쁜 생각 속에서도 있고 고요한 숨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대가 잠시 멈추어 서기만 한다면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붙잡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사라지는 것들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대 안에 남아있는 이 고요함을 잠시라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대여, 이것은 끝이라기보다 조용한 귀환에 가깝습니다. 나는 그대를 어디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대가 이미 지나쳐왔던 자리, 늘 함께 있었으나 주목받지 못했던 그 고요함으로 시선을 돌렸을 뿐입니다. 사라짐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일의 몸은 오늘과 다를 것이고 기억은 또 하나의 장면을 내려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대는 압니다.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를 말입니다. 변하는 것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붙잡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삶의 후반에 이르러 사람이 배워야 할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더 빠른 걸음도, 더 단단한 의지도 아닙니다. 다만 멈출 줄 아는 마음, 바라볼 줄 아는 눈, 내려놓을 줄 아는 손입니다. 그대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늦지 않았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혹여 내일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밀어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왔음을 알아차리고 숨 하나를 느끼며 그 옆에 잠시 앉아보십시오. 두려움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머무는 것은 언제나 알아차리는 그대의 마음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대 안에 이미 있는 평안을 잠시 비추어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기억에서 흐려져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는 이야기와 상관없이 늘 거기 있을 테니 말입니다. 오늘 하루 사라지는 것 하나를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남아있는 숨 하나를 느껴보십시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깨어 있습니다. 그것이면 이미 다 되었습니다.